안녕하세요. 강구덕입니다. 오늘은 금천구 당협위원장이신 강성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것들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우리 금천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방향들을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큰 의미가 있죠. 5년 전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네. 촛불 집회가 일어났고, 그래서 쉽게 이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잖아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5년을 겪어보니까 이분들이 도덕성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유능하지도 않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실망과 좌절을 했죠. 네. 예를 들어서 이 깨끗하고 도덕적일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586 운동권 세력들이 끼리끼리 자리나 나눠 먹고, 또 자기들끼리 이권이나 나눠 먹고, 이런 모습을 봤고, 또 뭐 부동산 정책, 네. 또 세금 정책, 또 우리 청년 일자리 정책 이런 데 실패하는 그런 무능함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 그냥 그 하나의 그 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천도 굉장한 민심의 변화가 지금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운동하면서 그걸 아주 피부로 느꼈고요. 지난번 그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민심이 훨씬 더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뭐 이렇게 저희들을 너무나 많이 격려해 주셨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6일날 일요일날 우리 독산동 그 시트렉스 다이소 앞쪽에 오셨을 때는 그 금천구 역사상 가장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그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랬었죠. 예. 아마 민주당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아주 굉장히 기다려지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크게 기대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더 우리 위원장님의 그 자기 소개, 또 금천구 소개를 먼저 하시고 금천구 소개는 뭐 우리 강구덕 의원님 저보다도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본인 소개 좀 멋있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그냥 이력서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또 좋잖아요. 대학을 마치고 20대 때는 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도 했고, 영어 선생님. 30대 때는 뭐 신문사에서 정치부 기자도 했고, 40대 때는 또 정부 중앙부처 가서 4급 공무원도 하고 2급 공무원도 했고, 그러니까 화려하시죠. 그리고 아마 또 그 40대 말인가요? 50 아마 전 같은데 정부 산하기관에 가서 제가 그 사장 대표이사도 경험해 봤고, 그렇죠. 또 선거도 여러 번 또 출마했어요. 제 고향이 저 전라남도 신안인데, 신안. 2007년도일 거예요. 그 한나라당 우리 야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하기 아마 한 1년 전입니다. 그 전라남도 모안 신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 씨가 출마했어요. 그때 제가 묘한 인연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해서 한나라당을 창당한 이래 호남에서 최초로 두 자리 득표를 올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금천에 제가 위원장을 맡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이 다 망할 때, 그때 위원장 하시던 분이 또 무슨 또 바른정당으로 떠나시고 여기 위원장을 맡을 사람도 없을 때 제가 와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한 7년 정도 위원장으로서 지낸 것 같아요. 정말 뭐 나름대로 서름도 많이 받고, 또 멸시도 많이 받고, 뭐 어디 행사 같은 데 가서 뭐 마이크 주면 한마디 하고, 안 주면 또 바보같이 앉았다 오고, 뭐 그런 세월을 보냈고요.
예. 그러다가 이번 대선에 임해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주민들이 이제 예. 대해 주시는 게 예. 그래. 예. 국민의힘 보수정당 고생할 만큼 했다. 그리고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뭐 과거 보수정당보다 못하더라 해서 예. 다시 이번에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하시면서도 지난번 총선 때 또 출마를 하셨잖아요. 예. 뭐 호남의 개혁 보수다 이런 예. 슬로건으로 딱 하셨는데 어떠세요? 총선 하시면서 정말로 좀 아쉬웠던 점 아니면 크게 기대했었는데 조금 글쎄 이제 그때 뭐 기대하신 분도 있었는데 예, 기대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뭐 이곳에 호남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저는 호남 사람이지만 보수정당 하는 것을 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때 뭐 서울에 49군데 중에 우리가 뭐 7군데 됐나요? 뭐 42개가 다 그렇죠. 낙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금천이 그 7개 군대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낙선은 했지만 그때 물론 투표율도 높았지만 우리 금천 구민들께서 저에게 4만 7천여 표라는 많은 표를 줬어요. 많은 표입니다.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출마했던 우리 총선의 보수정당 후보 중에 제일 많은 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금천의 주민들이 이 보수정당인 후보인 저에게 그렇게 많은 표를 줬구나. 이걸 제가 잊을 수가 없고 어떻게든 그런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이렇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표심, 그런 인심들이, 민심들이 이번에 대선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제 전환점이 됐고 터닝 포인트가 됐고 이제 이번 윤석열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게 아마 이제 꽃을 피우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원들과 위원장님이 합심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실제로 선거운동 하면서 우리 참여하는 당원들과의 부대끼면서 좀 느낀 점 이런 것들도 또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기 위원장 하면서 사실 저도 굉장한 그 고통이랄까 이런 걸 겪었습니다.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으신 분이 있고 못 받으신 분이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다 좀 뭐 마음이 상해서 우리 당협에 협조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뭐 아무 근거 없는 뭐 사실과 다른 얘기로 뭐 저를 또 모함하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뭐 묵묵히 다 견디고 받아줬는데 저는 여기 와서 위원장 하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 4년 전에 정말 깨끗한 공천을 했고 맞습니다. 저는 단돈 10원 하나 받지 않는 그런 제가 금천이라는 이런 어려운 곳에 와서 위원장을 하면서 무슨 동공천을 한다든가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천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원들이나 이 국민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어려운 곳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일을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저도 몰라요. 일을 할 기회를 주면은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제 팔자니까 그렇게 알고 다만 내가 위원장을 하다가 뭐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금천에서 내가 깨끗한 공천을 하고 또 당협을 운영하면서도 정말 뭐 운영위원들한테도 운영회비도 1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운영을 했고 또 역대 선거 때마다 제가 그 덕산초등학교에서 큰 행사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큰 수술을 받고 뭐 목발을 짚고 외발을 짚고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홍준표 대선부터 지방선거 이렇게 다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세훈 시장 선거에 뭐 역사상 최초로 뭐 8천여 표 가까운 승리도 해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공천도 아주 공정하게 정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납득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부끄러움은 없는데요. 또 제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도 행복했던 게 그렇게 지방선거 공천 못 받아 서운했던 분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원팀이 됐고 또 그분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해 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 이 지역의 원로분들 중에서도 그분들 얘기를 듣고 오해했던 분들이 다 오해도 풀어주시고 네. 이렇게 와서 정말 이번에 원팀이 됐어요. 우리 이 금천의 이 보수 지지자들 또 심지어 중도 지지자들도 여기 붙어서 정말 이번에 원팀이 돼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분위기를 네. 앞으로 이 금천에서 이 보수 정당을 책임지는 여러 리더들이 지방선거 나갈 분들이든 뭐 또 앞으로 또 이 당협을 맡을 분들이든 간에 이런 분들이 이대로 살려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핵심 당원들까지도 네. 우리 임원들은 물론이고 예. 당원들까지도 거의 다 아는 예. 하고 또 인정을 하는 그런 예. 분위기고요. 예.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실천해 오셨다는 게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고 예. 실천하셨다는 게 우리는 참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에 예.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 중에 우리 금천에 잘 안 옵니다. 너무나 예. 구가 작고 또 유권자도 다른 구보다 작고 또 어떤 뭐 그렇게 그 두드러진 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몸소 이곳을 와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다 놀랬죠. 예, 저는 이것을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가장 그 겸손한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보여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관악구, 뭐 강서구,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 이런 큰 구도 시간이 없어 못 가신 분이 제가 요청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금천구에 가겠다 해서 와주셨을 때 저도 굉장히 그 윤석열 후보 마음이 고마웠고 이런 마음이 우리 금천 구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구민들이 정말 뭐 경찰 추산 2만 명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엄청나게 예,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 오셔서 그 윤석열을 외쳐줄 때 저도 정말 마음이 울컥했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우리 금천 구민들에게 윤석열 후보 마음이 전달이 되는구나. 저는 이런 걸 좀 느껴서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 연설을 들으면서 또 시간을 보면서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이게 뭐랄까 진정성 있게 당신이 준비한 것들을 어쩌면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짧게 하시고 갈 만도 한데 시간 다 채우시면서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가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호소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쪽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날 밤 8시 뭐 한 10분경에 오셨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일요일 날 밤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에피소드라든가 선거노가 이런 거는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간단하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으면은 한두 가지만 너무 많았죠. 네, 너무 많고 그저께인가요? 그 은행나무 앞에서 그 우리 운동하시는 아주머니 옆에 제가 서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 어르신이 뭐 이렇게 그 은행나무 시장에서 파 이렇게 뭐 2쪽하고 볶음 땅콩 이걸 사가시다가 그냥 가시려고 하다가 머뭇머뭇하다가 제 앞에 오시더니 나는 평생 1번만 찍었는데 이번에는 2번 찍었어 이러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런 장면들을 정말 매일 만났어요.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금천구도 변할 수가 있구나. 이제는 뭐 무슨 전라도 뿐이라고 해서 민주당만 찍고 무슨 뭐 경상도 뿐이라고 해서 뭐 국민의힘만 찍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이 내 삶, 내 현실 그리고 내 후손들의 살아갈 이 세상 그리고 이 나라 이런 걱정을 이제 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구나. 그 사실 영남 분들은 많이 흩어졌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뭐 문재인 3분의 1, 홍준표 3분의 1, 안철수 3분의 1 이렇게 찍었는데 저도 호남이지만 호남 분들이 이렇게 늘 뭉쳐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이번에는 호남 분들도 변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그 많은 과거의 서름을 받았지만 우리 호남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탄생하면서 그 한을 풀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이어지면서 호남도 많이 발전하고 호남의 인재들이 많이 등단하면서 이제는 그런 서름이 다 이제 없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진정으로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진정으로 나라 결정하고
우리 금천 발전 확실하게 시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오늘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새벽이면은 12시쯤 되면은 대선 뭐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표차를 이길 걸로 봐요. 뭐 예. 이렇게 뭐 박빙 초접전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피부로 느꼈잖아요. 이 각종 여론조사도 뭐 윤석열 우위가 압도적으로 많고 예. 또 우리 당의 여의도 연구소나 이런 데서 매일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10% 차 얘기를 했잖아요. 10% 차면은 300만 표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격차로 이길 걸로 보고 또 지난번 우리가 오세훈 시장 때보다 현장에서 운동하면서 느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오 시장 때보다 금천도 더 격차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돼도 힘을 받으실 거예요. 예. 이번에 그 대선의 표심이 좀 움직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어떨까요? 뭐 부동층, 스웨덴보트 이런 연령층이 있다고 막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들 하고요. 이제 중도 표심을 스윙 보터라고 하죠. 이제 그분들은 보수로 갈 수도 있고 뭐 진보로 갈 수도 있는 분들인데 뭐 지난번 대선은 뭐 다 진보로 가셨죠. 근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5년을 겪어보니 이 정부의 뭐 일자리 부동산 세금 정책이 이미 실패로 자기들도 인정하잖아요. 자기들도 인정하니까 뭐 이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지금까지 엉망이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흔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고 뭐 나를 위해 이재명 또 이렇게 속여 먹는 슬로건들 어떻게 뭐 이재명 찍는 게 나를 위해서입니까? 화천대유 해가고 이재명 측근들 8,500억을 해먹었는데 자기 측근들 끼리끼리 586 끼리끼리 해먹는 그런 거지. 그걸 꼭 거꾸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그런 걸 다 느꼈고 그래서 이 중도 표심이 이번에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60%뭐 다수가 우리 그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아섰지 않느냐.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우리 승패를 가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럼요. 예, 물론이죠. 이제 뭐 물론 단일화가 안 되고 사파전이어도 승산은 있었어요. 그러나 단일화를 함으로써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지지층들과 중도 표심에게 확신을 줬고 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권력욕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 안철수하고 이렇게 협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사전 투표율이 뭐 37% 정도 나왔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예측하신가요? 지금 추세로 하면은 75에서 80% 사이가 나온다고 80%까지. 봐야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투표했다는 것은 정말 뭐 전 국민이 했다고 봐야죠. 그만큼 열기가 높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럼요. 거의 찾아보기 드문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금천구 지역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후보가 구 단위의 그런 공약을 한다는 건 참 보기 드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철 1호선 그러니까 지하화 사업과 또 우리 경전철 연결선 이 두 개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뭐 대통령 후보가 무슨 뭐 각 구별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대통령 후보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복지, 안보 등 큰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는 거지. 뭐 작은 동네 구의 뭐 공약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금천 구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전철 난곡선 연장을 얘기했죠. 원래 보라매 공원에서 신림동을 거쳐서 난곡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 경전철 난곡선이 원래 오세훈 시장 때는 금천구청역까지 그랬었습니다. 계획이 됐던 거예요. 그걸 박원순 시장 때 난곡역까지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시흥동의 벽산 아파트, 뭐 우방, 에베네셀, 신도 이런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죠. 불만이 많았고 한 6천 세대인가 살잖아요. 또 그래서 교통 사각지대가 금천구가 여전히 존재하게 됐잖아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자기 집에서 10분 안에 지하철역을 갈 수 있는 도시철도 인프라 비율이 우리 금천구가 25등이에요. 가장 지하철, 전철 교통 사정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정책본부에서 실무자 검토를 거쳐서 흔쾌하게 그걸 공약으로 채택해서 공약집에다가 명시를 해주셨어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민주당에서 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뭐 거기는 적극 검토한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이제 경부선 1호선 지하화는 우리 구만의 공약은 아니고 그렇죠. 그거야말로 저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이 거대한 국책 사업인데 그렇게 뭐 민주당도 공약하고 했지만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데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는 먼저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건 굉장히 지금 추진에 그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강 넘어 노량진 뭐 이쪽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고 경인선, 우리 경부선, 경원선 이렇게 해서 우리 일부를 이렇게 지화시키겠다. 그래서 뭐 80조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그러면은 연계해서 바로바로 쉽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상당히 기대가 좀 됩니다. 이 난곡선 연장도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오세훈 시장을 뽑아주셨기 때문에 오 시장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고 계셔요. 4월 달에 서울시 추경을 편성할 때 다당성 조사 용역비 2억을 채택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약속을 이미 해주셨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우리 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도 만날 거고 원내대표도 만날 거고 대통령의 뭐 측근들 청와대에 들어가실 분들을 만나서 이 난곡선 연장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내년도 아니 금년 6월달에 지방선거에 관해서 우리 이제 원래 정치권에서는 위원장님 역할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치르고 싶으신지 또 우리 금천의 그 특성 민주당이 워낙 강세고 우리가 약해왔던 그런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이번 감사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후에 이제 지방선거 6월 1일 날 있거든요. 아마 지방선거까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176석인가요? 뭐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발목 잡기를 하거나 제약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이 지금 각 광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 그 지방의회까지도 전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국민들이 실어줄 거고 우리 금천 구민 여러분들도 그 분위기에 같이 갈 걸로 봅니다. 또 저도 이번 그래서 지방선거를 제가 이 공천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고 깨끗하기만 하면은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이번에 힘을 실어 주실 거다. 그리고 지금 지난 10년 넘게 우리 금천 구민들이 민주당만 다 찍었어요. 국회의원도 민주당, 구청장도 민주당, 구의회 의장도 민주당, 시의원들도 민주당, 구의원도 다수가 민주당. 그런데 이 민주당이 책임을 금천구 책임을 다 지고 자기들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이 소수 우리 국민의힘 구의원 몇 분들은 비판과 감시만 하는 역할이지. 그런데 자기들이 예산 다 움직이고 구청 공무원 인사권 다 가지고 하면서도 금천구를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솔직히 일한 게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하나 된 것도 없고요. 지금 영등포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34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신길 뉴타운은 이미 뭐 완성 단계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관악구 그러고 할 것 없이 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데 우리 금천구만 지난 10년 동안 주거 환경이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롯데캐슬도요. 과거 한나라당 구청장이 그게 허가하고 결재한 그랬었죠. 것이지 예. 민주당 구청장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천구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민주당이. 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했다 해도 문제고 일부러 발전시키지 않아야 자기들 민주당을 계속 지지한다고 생각해서 했다면은 더 나쁜 사람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금천 구민들이 알기 시작했고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 25개 구 중에 우리 금천구의 집값이 꼴찌입니다. 25등. 그렇죠. 꼴찌예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도봉구보다 집값이 더 비쌌어요. 근데 도봉구 보세요. 지리적으로 뭐 의정부, 포천, 철원밖에 없는데 우리 금천구는 뭐 수원, 안양, 광면, 두산, 목포, 대전 그렇게 뚫려 있는 지역인데도 어떻게 도봉구보다 우리 금천구가 집값이 더 싸야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허가 나서 세 곳을 예정대로 추진했다면은 우리 금천구 특히 시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지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정말 우리 금천구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해 버린 이 시점에서 보면 금천구 구민들의 자산 가치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을 텐데 예. 지난 10년을 허송세월 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이제 금천 구민 여러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줘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일할 수 있게. 당장 오세훈 시장 들어서니까 난곡선 연장이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대통령도 힘 실어주잖아요. 민주당 사람들 이번 선거에서 보니까 여기저기 현수막 걸고 공군부대도 이전하겠다 뭐 별걸 다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왜 안 해줬습니까? 자기들이 이 나라 권력 다 쥐고 그렇죠. 예. 국민 세금을 박근혜 때보다 배 가까이 더 뜯어가고 또 나라 빚은 600조밖에 안 됐던 빚을 5년 만에 1000조가 넘게 빚은 빚대로 내서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들이 이제 또 대통령 선거 때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제 와서 다 해주겠다 현수막 걸면 그거 믿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금천 구민들이 민주당에 속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 그래도 국민 일을 시켜봐도 국민의힘이 더 낫다. 금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히 교육 같은 거. 예. 교육이 발전이 없잖아요. 예. 좋은 학교가 있어야 지역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예. 당장 롯데캐슬 주민들 중학교, 고등학교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총선에 나갔을 때 저는 서서울 미술관 자리에 중학교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랬었죠. 서서울 예. 미술관은 공군부대 이전하면 거기 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미술관이라고 그림 몇 점 갖다 놔봤자 그거 당장 감상하고 하실 분은 극소수다. 예. 그래서 거기 학교 짓자. 예. 그렇게까지 해도 국민들이 그때는 이해 못 하시다가 이제야 국민들이 아, 그 말이 옳았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위원장님 이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하실 말씀은 너무 많으시고 예. 금천구 상황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강구도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청장 그래. 생각 있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 예. 하셔야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 말씀 겸 네. 아주 짤막하게 한 말씀 예.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당부의 말씀. 네, 금천 구민 여러분, 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 국민의 힘이 과거에 또 부족함이 있어서 많은 질책도 여러분이 해주셨고 또 그렇지만은 오세훈 시장 때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고 또 이번 윤석열 후보 선거도 오세훈 시장 때 이상으로 많은 지지와 그런 열렬한 환호를 해주신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먹먹했습니다.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가 금천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그 열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번 이제 6월 1일 날 또 지방선거가 오는데 국민 여러분 정말 금천에만 계시면 잘 몰라요. 서울에 다른 곳도 많이 다녀보시고 하면서 우리 금천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건지 이제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 이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게 뭐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에게 한번 맡겨보면은 더 잘할 것인지 이런 판단하셔서 정말 금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금천도 한번 발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 예. 그래도 뭐 10등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11, 2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금천구 한번 뭐 제가 뭐
뭐 국회의원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저도 일할 기회 갖고 싶죠,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저는 그런 금천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아직까지 금천구에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 예,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예, 있어요. 예. 위원장님이 워낙 이게 다재다능하시다는 것은 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적인 좀 얘기로 예. 뭐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우리 당협을 이끌고 예. 아까 말씀하신 언론기관이라든지 학교에 예, 예, 정부에 예. 이런 거 많이 역할을 하셨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것들은 또 있거든요. 예. 뭐 우리 드물게 정치 예, 하나 예, 소리도 예. 드물게 예. 예, 가수도 하시고 취미죠, 취미인데. 예, 취미를 하시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편견이에요. 제가 뭐 가수한다고 또 그걸 비난하는 또 비난- 안티하는 분들도 그럴까요? 있던데 예, 예. 저는 당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뭐 변호사 하는 사람이 위원장 하면 왜 욕 안 하고 예. 그 가수는 뭐 전문직이 아닙니까? 또 네. 무슨 교수하는 사람이 위원장 하면은 비난 안 하는데 그렇죠. 왜 가수가 위원장을 하면 과거에 뭐 최불암 씨도 국회의원도 했고 네. 뭐 이순재 씨도 했고 뭐 다 그런 분들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자리지 무슨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이만 꼭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예. 꼭 무슨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음반을 내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네. 뭐 가수라고 뭐 이렇게 미비한 활동을 한 이유는 그 제가 이제 만 4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독산 초등학교에서 예.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참 죽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때 의식을 잃고 그 고통을 겪고 이제 보니까 저도 현장에서 봤잖아요. 예, 그때 계셨죠. 그때 예. 뭐 걱정하고 저를 나르고 예.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거고요. 정말 이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같은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욕망을 버리고 가축 마음을 버리고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옛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그 말씀 철학이 예. 다시 생각이 났고 그래서 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뭐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돌아가신 고 정두원 의원도 음반을 4집까지 내고 그렇죠. 예, 뭐 TV에도 예. 나오고 활동도 하셨고 저는 뭐 앞으로 가수가 됐든 뭐 농민이 됐든 또 무슨 노동자가 됐든 이런 분들도 근로자로 가야 돼요. 네. 국회는 모든 직업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모여야 네. 그분 여러 분야를 대변하고 참된 국회가 되지 너무 무슨 뭐 법조인만 몰린다든가 뭐 언론인만 몰린다든가 제 경력을 말했지만 저는 가수만 한 게 아니에요. 네. 언론인도 하고 교육자도 하고 또 뭐 공무원도 하고 또 뭐 정당인도 하고 이런 다양한 직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할 기회를 한번 갖고 싶다 하는 거지 그냥 한 분야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건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주고 예. 제가 노래하면 우리 금천 구민들도 같이 노래도 하고 이해가 아니고 예. 이게 굉장히 부러워서들 예, 저는 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렇죠. 좋게 보시고 계시고. 예, 근데 저는 그걸 또 비난하는 또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소수겠죠. 예, 개의치 않고 그냥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저도 들어보니까 뭐랄까 막 감동적인 것도 있고 아주 재미있는 것도 있고 로고송도 부르셨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네, 예, 그게 굉장히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노래가 세 개인데 예, 하나는 여자. 인생은 즐겁게. 아 인생은 예. 그다음에 이제 두 아버지라는 번째가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란 이름으로인데 또 그게 여자가 이제 있고. 예. 그 아버지란 그 이름으로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 예. 참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사다 주신 그런 선물 네. 뭐 그런 얘기에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그 아버지의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느꼈고 그 마지막 이제 끝나는 그 대목이 그 옛날 내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살았겠구나. 네. 이제 이런 가사거든요. 리듬은 빠른데 그래서 그 마지막 대목에 갑자기 뭉클해요. 뭐 예. 그분이 오신 것처럼 이제 그런 노래. 그리고 이제 여자라는 것은 이제 그
그 아내, 이제 예. 사랑하는 한 여자를 위한 순결한 노래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그래. 그런 노래 세 곡이 있습니다. 예. 그 인생은 즐겁게 그늘을 접하면서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독산 초등학교 앞에서 예, 사고 예, 예. 그거를 듣고서 예. 아 정말로 뭐랄까요 내가 현재 60인데 80까지 당연히 살 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그렇지 있구나. 않습니다. 예.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예,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진짜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말로만 즐기기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뒤에 있는 극장 앞에서 땡겨 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기 좋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로고송 있지 않습니까? 예. 로고송도 직접 부르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죠.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아주 쇼킹했고요. 예. 다들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아니 노래가 나오는데 위원장님 목소리가 바로 나오니까 아이고 누구야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목이 그때 좀 쉬었는데 네. 뭐 본인 목소리로 한번 해보자 그 제안을 하셔서 한번 네. 해봤었어요. 근데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선거 기간 중에 예, 노래도 예. 한 곡 좀 부르셨고 예, 예, 그랬는데 예,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 노래가 이렇게 로고송을 부르게 된 계기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 같은 예, 경우는. 그 포항에 국회의원 이제 김병욱 의원이라고 예. 제 후배예요. 그 가까운 후배인데 이제 포항에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김병욱 의원이 그 로고송을 먼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병욱 의원한테 야, 그 로고송 나도 좀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형님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로고송을 갖고 왔는데 그 이제 그 로고송 제작하시는 분이 이거 본인이 직접 부르면 더 생동감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그때. 예. 위원장님 여기 지금 쪽지가 왔는데요. 예. 시청자님들의 댓글에 네. 위원장님 노래 한 곡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예, 22일간 선거운동하면서 목이 많이 잠겼는데요. 예.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한 곡조라도 제가 짤막하게라도 부탁을 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근데 제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서 핸드폰으로. 가사를 하나 찾아볼게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뭐 발성도 좋으시고 선거 때 오히려 더 발성 연습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도 도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도 네.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 또 듣는 예. 사람도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조금만 해볼게요. 예, 조금만 해주세요. 예.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할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즉석에서 탁 나오기 10%십니다. 예, 참 좋으시고요. 예, 더 이상 뭐 이렇게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또 댓글이 달려서 또 여쭤보는데요. 이 철도 지하화, 철 1호선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하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근데 그것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은 좀 걸리죠.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용산까지를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량진부터 우리 이제 금천 구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한민국 이 SOC 사업이 뭐 거의 다 됐어요. 그동안 너무나 이 SOC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뭐 철도고 도로고 뭐 이제 지금은 뭐 KTX도 더 빠른 걸로 이제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빠른데 더 빠른 걸로. 그러니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 뭐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뭐 좁아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울역에서 용산은 좀 굉장히 빠르게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이 다음 정권에서 시작이 될 걸로 봐요. 그러면 우리 노량진에서 이 금천도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빠르면 윤석열 정권에서 아니면 그 다음 정권쯤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철도 사업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은 완성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좀 진중하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난곡선만 연장이 돼서 그 구청역에서 광명 하안역, 그게 광명의 3기 신도시까지 연결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 여러분 이제 1호선, 신안산선, 또 2호선, 그 다음에 뭐 난곡선, 또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이렇게 종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금천의 교통은 이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 1호선 국철 1호선이 지하화되면 이제 우리 금천구가 그것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지역 발전에 애로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천은 정말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 너무 뭐랄까요 궁금하신 점이 많은가 봐요. 방금 보시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좋은 일 하셨는데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인간적인 면, 어떤 면을 이렇게 좀 끌리는지 와닿는지 또 좀 홍보도 좀 해주고 싶으신지 그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저도 뭐 윤석열 후보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제가 한두 살 더 적을 거예요. 그분이 한 두세 살 더 많을까요? 근데 잘 모르죠. 같이 제가 생활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얘기를 사적으로도 들어보고 하면은 좀 반듯한 사람 같아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학교를 마치고 또 뭐 검사로서 이 평생 27년을 살고 또 이런 것들이 저는 마음에 들고요. 또 검사라는 직업이 본인이 무슨 부정부패하고 비리하기 저지르기보다는 그걸 잡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왔고 또 이분은 여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구속시킨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세계적인 재벌 삼성의 이재용도 구속시킨 사람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검찰총장까지 임명했지만은 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굴하지 않았고 조국이란 부당한 사람을 기소를 시켰고 뭐 이렇게 여야 없이 올바른 정의로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 주셨고 정치도 안 한 사람을 검찰총장 옷을 벗자마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게 국민들이고 저는 그래서 이분은 국민이 키운 사람이지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굉장한 매력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이 검사 생활하면서 내일 사법고시 날인데 오늘 뭐 후배가 상을 당하면 거기 조문을 갖다잖아요. 검사 생활 27년 동안 후배 검사들, 동료 검사들 막론하고 애경사에 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최근에는 보면 그 초임검사 시절에 대구에서인가 그 하숙 할 때 그 하숙집 주인 그 아저씨 아주머니를 그 큰절을 올리고 또 뭐 이렇게 1년에 2번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인간성을 봤을 때 이분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큰 분 아니냐. 저는 적어도 한 나라를 맡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보다는 설령 내가 비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는 나라는 좀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 사람이 맡아야지 그것이 내 아들, 딸, 후손을 위한 길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나라를 맡길 사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 책임을 부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돌출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그 잘못된 성격대로 나라를 이끌어 버리거나 했을 때는 그 피해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상적인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이 한번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모님을 자꾸 욕하는데 아니 나이 50 넘어서 늦장가 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이 50 넘어서 늦장가를 갔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애 뭐 무슨 살아온 전사를 코치코치 캐묻고 하겠습니까? 그건 남자가 아니죠.
또 완벽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 그걸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남자, 이런 게 상남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댓글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저한테 이렇게 댓글 올라온 걸 보여주면서 예, 이렇게 한번 소개해도 괜찮은 것들을 한번 읽어주시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예. 서울함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오늘의 투표율이 높은 것이 윤석열 당선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지금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보고 점쟁이가 되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호남에서도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결코 그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마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된 데 대해서 위기를 느낀 이재명 지지 성향의 호남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갔다고 보고, 다만 이제 호남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윤석열을 이번에 찍겠다는 분들은 오늘 본 투표장을 갔을 걸로 봅니다. 많이, 이게 다수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여러 얘기들 하지만 호남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광주, 전남, 전북 합쳤을 때 평균 15%, 한 16% 정도는 나올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봐요. 왜냐하면 이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때 광주, 전남북 다 합쳐서 9점 몇 프로가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광주, 전남북 평균 10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전북은 좀 더 나오고 광주, 전남은 좀 덜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호남 분들도 이렇게 호남이 90% 넘게 몰려다니면서 뭐 죽기 살기로 민주당만 찍는 것도 이것도 좋지 않다 하는 걸 느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제 광주의 언론사에 뭐 지금 최고 간부들이 다 제 친구고 후배들인데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차마 뭐 어떤 후보는 못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또 뭐 광주에 이번에 그 복합 쇼핑몰 갈등 이런 거, 그렇죠. 광주가 이제 커져가지고 복합 쇼핑몰을 원하는데 특히 젊은 세대가 이걸 민주당이 못 오게 해서 대기업이 가려고 해도 못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우리 금천구하고 비슷해요. 민주당 금천구를 책임진 민주당 정권들이 사람들이 금천구 발전을 꼭 안 시킨 거, 재개발 재건축도 못하게 하고, 뭐 여기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도 확장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교육 인프라도 늘리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냥 뭐 무슨 세금 나눠먹기 뭐 이런 것만 예를 쓰고 뭐 자기들 조직이나 확대하는 그런 일에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호남 사람들도 이제는 더구나 또 영남이나 충청 분들이 균형 있는 투표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래서 이제가 우리가 또 90 몇 프로 하면 이건 우리는 망신이다 이런 걸 느낄 거예요, 호남 분들도. 그래서 이번에 저는 20% 넘게 막 보던데 우리 당 대표는, 저는 20%는 아니더라도 한 15%에서 많으면 17% 정도 우리 윤석열 후보를 호남에서 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꼭 그 이상이 되겠죠. 그 이상 표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큰 변화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호남에서 나오는 투표율이 바로 서울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왔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까지 도착해서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의 분위기를 보면은 거꾸로 서울의 분위기가 호남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추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댓글을 쭉 보고 있는데요. 목소리도 멋지십니다. 노래 잘 부르십니다. 뭐 감동입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좋네요. 뭐 이렇게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 댓글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오랜만에 봅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표정, 노래 부르는 솜씨 이런 것들을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기 또 놀랬고요. 오늘 투표율이 높아야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이요. 그러면서 오늘
당선되면 두 분 어느 분과 기쁨을 나누고 싶은가요? 아니 위원장 뭐 어느 분과 기쁨을 나누고 싶으세요? 일단은 우리 금천구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신 분들 뭐 감사를 드려야죠. 그리고 뭐 도와주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잘 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또 이번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우리 선거운동원들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열성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지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겠죠. 예.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 선거를 저는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위원장도 느끼셨겠지만은 우리 당 대표가 젊은 이준석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년 정책, 청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예, 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금천에서 보더라도 예. 청년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서울시의 청년유산도 많이 왔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연설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번에는 우리 당이 뭐 많이 젊어지고 있다. 실제로 또 젊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지방선거에도 더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을 하시는데 특히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단일화에 뭐 걸림돌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이준석이라는 뭐 36살의 젊은 당 대표가 탄생함으로써 정말 그 오래된 관습에 매몰돼 있던 보수 정당의 큰 변화의 바람을 가져왔고 또 이분으로 인해서 2030 세대의 지지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됐고요. 또 저는 알아요. 이준석 대표가 왜 안철수 대표에게 그렇게 모진 얘기를 했는지. 예. 같이 정당을 해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결국은 그 전략이 통했는지 어쨌는지 안철수 대표가 마지막에 단일화에 이렇게 흔쾌히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다 보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렇게 두뇌도 뛰어나고 특히 이 거센 변화의 바람 이런 걸 가져온 분으로 보고 저는 앞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앞날에 큰 어떤 정치적인 운이 좀 꽃피우기를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유세 때도 얘기했지만 저만 해도 이제 기성세대예요. 저도 이 무대를 떠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아들, 딸들, 젊은 세대들 보면 네. 대단히 머리도 뛰어나고 일을 맡겨보면 잘합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들이 너무나 이제 뭐 한번 속된 말로 숨 끊어질 때까지 자기들이 그 모든 어떤 권력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하고의 그런 어떤 갈등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젊은 세대들을 믿고 다만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우리들 기성세대 꼰대꼰대 하지 말고 예. 또 우리 보수정당 꼰대꼰대 하지 말고 생각해 보면 우리 보수정당이 이 나라를 그 책임지고 나갈 때는 그래도 대학 학교 졸업하면 일자리가 있었고 또 취직을 해서 살다 보면 아파트 한 채는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네. 열어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학교 마쳐도 갈 일자리도 없어졌고 또 취직을 해도 부동산이 뭐 무슨 2배 이상 옮겨져서 올라서 집장만 할 꿈을 앗아가 버리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뭐 서민들 없는 사람 생각한 척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빈부격차를 오히려 엄청나게 더 키웠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젊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네.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빚만 안겨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부족하게 만들고 집도 살 꿈도 앗아가고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뭐 우리 야당도 책임이 있겠죠. 무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그 젊은 세대들도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나라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이 살다가 갈 나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할지 자본주의를 할지 사회주의를 할지 네. 응?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들한테 꼰대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다. 젊은 청년이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이제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자세로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자세를 해 주셔야지 기성세대 탓만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고 예. 이렇게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무덕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 당협의 강성만 위원장님을 모시고 라이프 스토리, 또 대선 판세 분석, 또 우리 청년들의 어떤 역할, 기대, 또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서, 또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해 주시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강부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